안녕하세요. 시로 안부 전하는 햇살지기 써니 서미선 수온 FM 96.3과 함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고금리, 물가 불안정, 풀리지 않는 서로의 장벽, 질병으로 팍팍한 우리의 가슴을 오늘 어떤 시가 따스하게 위로를 전할까요? 새해가 시작되는 때인 만큼 새로운 설렘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혁명과 전쟁 속에서의 삶과 사랑을 그린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러시아의 빼어난 설경과 우랄 산맥의 장엄한 겨울 풍경은 애틋한 사랑의 서사와 어울려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면 다시금 생각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생각할 때 슬며시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백석 시인이 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대중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낭송가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시입니다. 시어가 주는 이국적이고도 환상적인 연상이 낭송하기에 좋은 소재이기도 하지요. 백석 시인의 삶 또한 전쟁과 이념으로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그렸기에 마치나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들처럼 애틋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는 백석의 식구처럼 여러분이 푹푹 눈 내리던 기억 속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이미배가 부르는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뜻한 미소가 흰 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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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으로 1912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석의 집 바로 앞에 오산학교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운영했고 1924년 백석은 오산학교에 입학합니다. 재학 시절 백석은 공부를 잘했으며 특히 암기에 능해 영어 과목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의 영향으로 오산학교는 한국 군현대사에서 내로라 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민족학교였습니다. 그가 입학할 당시 조만식과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가 교장이었으며 독립운동가 김홍일 장군, 교육자 주기용, 기독교계의 한경직 목사와 함석건 선생, 의사 백인재, 시인 김옥과 6년 선배인 김소월을 비롯한 6년 후배로 화가 이중섭 등이 있습니다. 1929년 백석은 오산학교를 졸업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머물면서 문학에 전념했는데 1년 뒤 단편소설 그 모와 아들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해 마을 지주 방응모의 후원으로 일본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됩니다. 1934년 졸업 후 백석은 영어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방응모의 권유로 조선일보 교정부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조만식, 부사장은 방응모, 편집국장은 주요안이었습니다. 1935년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으로 시 정주성을 발표하고 1936년에는 드디어 첫 시집 사슴을 출판합니다. 모닥불, 여승 등 총 33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사슴은 다른 시집과 비교하였을 때 2배가량 더 비싼 가격이었고 백부 한정판으로 찍어내어 나중에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요. 신경림 시인의 경우 우연히 헌 책방에서 사슴을 구하게 되었을 때 매일 품에 안고 다니면서 줄줄 외울 정도로 몇 번이고 읽고 다녔고 시인 윤동주는 이 책을 구하지 못해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이 시집을 베껴 그 필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와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을 살펴보면 윤동주가 백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당나귀는 백석과 윤동주 모두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이는 두 시인의 시에서 담은 시인 프랑시스 잠이 좋아하는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시인 김기름은 이 시집을 두고 향토적인 분위기에 모더니티까지 겸비했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시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갯복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쉽고 편안한 시어로 누군가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이 시는 시 공간을 넘어 읽는 이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고향을 떠나 먼 이방을 헤매는 외로움을 그린 이 시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장 사랑하는 시로 꼽힙니다.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표적인 모던보이였습니다. 키가 훤칠했으며 패션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요. 또 수화기를 손수건으로 싸서 들거나 손등으로 문을 여는 등 결벽증도 심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만큼 백석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특히 두 여인과의 연애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백석이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 박경련은 친구 허준의 결혼 축하 회식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녀에게 백석은 난이라는 애칭을 지어줍니다. 박경련은 통영이 고향이었는데 백석은 통영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석의 또 다른 절친 신현중 또한 박경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모에게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1937년 그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함흥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던 당시 백석은 친구의 배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에서 백석은 당시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기생 자야와의 일화는 더욱 유명합니다. 자야의 원래 이름은 진향으로 백석이 이태백의 시 자야오가를 참고하여 지어준 애칭입니다. 백석이 함흥에 있던 시절 둘은 손님과 기생 관계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신현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 전입니다. 박경련을 떠나보내고 난 후 백석과 자야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백석의 부모가
기생인 자야를 며느리로 맞을 리 없었습니다. 백석은 부모의 강요로 결혼을 하였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자야에게 달려갑니다. 이 시기 백석이 발표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이자 교사인 백석의 처지에 부담을 느낀 자야는 결국 백석을 떠납니다. 자야는 훗날 대한민국 3대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을 세우고 2011년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일제히 수탈이 심해지고 방응모 등 주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변질하자 백석은 홀로 만주로 떠납니다. 두 번째 부인 문경옥은 평양의 유명 변호사인 문봉의 서녀로 북한 최초의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문경옥은 소련에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녀의 오빠 문학수는 화가였지요. 당시 문학수와 가까이 지내던 백석은 그의 중신으로 1942년 평양에서 문경옥과 결혼식을 올린 뒤 안둥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임신 8개월의 아이가 유산되어 고부 갈등이 악화되며 이혼했다고 합니다. 1937년 당시 백석의 헤어스타일과 차림을 참고해 박해일이 연기한 영화 모던보이에서 김소월이 씨의 곡을 더해 김혜수가 부른 개여울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아주 가지는 안놀아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아주 가지는 안놀아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백석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조선어로 된 시만 쓸 만큼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잠시 만주국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나 창씨 계명을 강요받자 일을 그만둡니다. 백석은 절필한 채 만주 일대에 은거해 있다가 해방 직후 고향인 정주로 돌아와서 조만식의 러시아어 통역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백석은 함흥에 있던 시절 러시아어를 공부했었기에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며 근근히 동시와 시를 발표합니다. 1962년 나루토를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을 그만두게 되며 해방 무렵 만난 세 번째 부인 리윤이와는 삼남 이녀를 두고 50년 넘게 해로하는데 1962년부터 96년 사망할 때까지 삼수군 농장의 농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백석은 월북 시인이라고 외면을 받아오다 1988년 해금 조치 이후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향토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시 소재로 고향, 음식, 민담 등을 자주 사용했으며 평안북도 방언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일제히 수탈로 말살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김소월과 차이점으로 김소월이 전통적 율격을 따랐다면 백석은 마침표를 무시하거나 시각적 이미지 묘사를 강조하는 등 모더니즘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 토속적인 우리말로 민중들의 삶을 노래함으로써 지금도 많은 시인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명실상부한 현대시 최고의 절창인 시인 백석은 당대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습니다. 자신이 백석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여인 중 하나는 법정 스님에게 길상사를 시주한 김영한입니다. 길상사 시주가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당시 김영한과 백석과의 일화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광복 후에 대원각이라는 큰 요정을 운영했는데 말년에 법정 스님에게 요정 전체를 시주하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당시 돈으로도 1,0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어서 1987년 처음 제안을 받은 법정 스님은 극구 사양했지만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매달려서 결국 대원각을 길상사라는 사찰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김영한은 199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길상사는 자야라고 불리웠던 김영한이 전 재산을 기부하여 지어진 절의 이름으로 길상사라고 잘못 알려져 있던 백석의 일본에서의 거주지를 참고해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1,000억 원이란 돈도 그 사람이 시 한 줄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으며 이는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그녀는 백석 문학상을 만들고 후원함으로 백석의 뜻을 기리는 데 일조합니다. 백석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와 자야를 소재로 한 시와 노래, 연극을 만들기도 했는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트루베르의 요즘 감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주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울을 것이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백석의 여성관계를 표현하듯이 상당히 다양한 여성들이 자기가 저 시인의 주인공인 나타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백석이 러시아 문학을 동경하고 번역에서 상당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을 볼 때 실존 인물이 아닌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의 등장인물인 나타샤를 모델로 했다는 해석이 있으며 특정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학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눈과 결합해 순수한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적인 꿈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 서정시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굴곡 많았던 그의 생애와 문학작품. 그 시기는 문학적으로 좌우가 갈등했던 때였지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부딪히던 무렵이었는데 시집 사슴은 어느 한쪽이 들지 않으면서 둘을 다 껴안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한쪽을 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백석은 그러지 않았고 그게 백석다움입니다. 회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로 중용을 구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 시인의 길은 그랬어야 했을 겁니다. 이성관계에서도 그랬지요. 첫사랑 박경령과의 불발 이후 기생 진양에게 자야라는 애칭을 부르며 마음을 쏟으면서도 부모의 강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장남이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까지 연출한 백석의 예민하고 온건한 내면. 그 당시 경성에서는 조선말로 시를 발표할 수 없었고 살려면 친일 단체에 발을 들여놔야 했는데 도피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문학을 해보려는 마음으로 결심했던 만주행. 그 당시 만주는 신천지였는데 가봤더니 그곳도 일본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는 만주에서 쓴 시인데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남자가 여러 가지를 돌아봅니다. 어머니도 생각하고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도 생각하고 시집에서 썼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말한 작품입니다. 김현성이 부른 외롭고 높고 쓸쓸한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20살 무렵부터 백석을 짝사랑한 안도현 시인은 그동안 백석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백석의 생애를 평전으로 복원합니다. 그의 평전은 시인적 직관과 통찰, 품격 높은 상상력이 고스란히 살아나 가려져 있던 백석의 일생을 우리에게 가깝게 재구성해 보이고 있습니다. 차디찬 북녘 땅에서 민족 언어로 북방 정서를 담아내는 일에 골몰했고 그마저도 어려울 때는 번역과 아동문학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기어이 더욱 고립된 산골로 쫓겨가서 자연인으로 살다 세상을 떠난 백석 시인. 그에 대한 슬픔과 애착을 안도현은 내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다 시를 단필하고 쓴 것이 백석 평전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가려져 있었어도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백석이라는 존재. 백석의 함흥 시절은 당시 영생고보를 다녔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회고됩니다. 함흥이라는 관북지방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던보이 백석의 외모는 첫날부터 시선을 끌었다. 양복 차림의 그가 교문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는데 두 줄의 단추가 가지런히 반짝이는 곤색 양복이었다. 모두 뒤로 넘어가도록 빗어올린 풍성한 올백 머리의 형에다 유난히 광택이 나는 가죽 구두는 유행의 첨단을 망라한 세련된 멋쟁이 모습이었다. 당시 인구가 고작 5만밖에 안 되는 함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으므로 내려다보던 학생들은 창틀에 매달려 일제히 우우하는 함성을 그 모던보이에게 보내었던 것이다.
부임 사흘 후 수업을 들어온 백석은 출석부를 겨드랑이에 낀 채 펼치지 않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다. 맨 앞쪽에 앉은 학생들로부터 얼굴을 바라보며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50여 명의 이름을 다 부르고 나자 학생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백석의 기억력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학교에서 그는 철저한 교사였다. 그날 공부한 것은 반드시 암기하게 했고 다음 날 백지에다 그걸 쓰게 했다. 백석은 실력 있는 영어 교사였지만 그 자신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백석은 함흥 시내에 있는 러시아 사람한테 러시아어를 배우러 다녔는데 그해 가을 만주와 시베리아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백석이 기차 안의 러시아 사람들과 유창하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백석의 외국어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도 했다. 백석의 시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의 시에서 눈은 관서지방의 방언과 함께 북방 정서를 환기하는 중요 재료이기도 합니다. 백석은 눈을 시의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풍경의 배경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그 결과 눈으로 인해 삶이 고달픔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 눈 때문에 환하게 빛나는 효과를 충분히 얻어냅니다. 요즘의 현대인에게 눈이란 자칫 일상을 귀찮고 번거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념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의 감수성 깊은 청년에게는 일상의 번거로움을 일시적이나마 덮어주는 순백의 도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아직도 편가르기가 일상화된 우리들에게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의 그 무엇을 향해 무언의 흰 바람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짊어지고 가는 소박한 당나귀는 어디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백석 시인의 삶을 통해 나의 나타샤, 당나귀, 흰 바람벽을 찾아 안부를 전해봅니다.